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Girls a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Girls a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So I hook up on a rebound and I say that I'm gonna be single for life. But she's so pretty and nice. So I make just one exception, but I find that eventually I'm not her type. Maybe that's the reason why. That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Yeah. Girls a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Girls a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I'm trying not to be bitter, but damn it, I miss her, 'cause she's one of a kind.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Girls a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Girls a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Girls a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의 대타. 네, 양효걸입니다.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좀 그래도- 수식어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근데 정도면- 규현 선배 그 수식어 있었잖아요. 뭐였죠? 그게 뭐였죠? 바람개비. 바람개비야. 바람개비.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사술로 넘어가는 아, 너무 거고. 염선배 이거는, 스타일인가? 아, 요거는 이제 정론. 아, 정론입니다. 그래서, 바람잡이의 바람잡이 대타. 대타도 대타. 네. 정론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정말로 재미없어요. 아, 예, 정말 재미없고. 예. 알겠습니다. 저널리즘에 충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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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엄주원이고요. 오늘 루피님이 청하신 곡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처음 듣는 노래인데 좋은데요. 아, 이게 제가 신나는데요? 신청곡마다 보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잘 알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 듣는 노래라 뭐 느낌은 좋더라고요. 아,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 올라오는 곡들이 네. 다 뭐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곡들을 올리는 거니까 네. 그냥 믿고 듣는 느낌 그런 건 네.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 듣긴 해요. 좋은 곡 알아가는 건 뭐 좋은 거죠. 예. 예. 다시 안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오늘 낮에 띈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잠깐만요. 구루미님이 네. 코디 누구냐고. 코디 너무 컬러가 칙칙하다고 우리. 아,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와, 코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예. 아, 근데 저는 네. 일상복을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건데 아, 내일 당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매칭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아니에요. 네. 밝은 내일 하얀 옷을 입고 와야겠다. 네. 가시죠. 아, 첫 오늘 소식은요? 네, 오늘 벌꿀 관련 기사입니다. 아, 14억이요? 야, 우리가
사실 설탕 대신 꿀 넣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좀 몸에 좋다고 넣는 거 아니에요? 설탕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분노의 기사여서 개인적으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분노의 기사라서 오.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자막만 봐도 충격인데요. 야 이거 그래도 꿀 넣은 거야. 아. 한 잔 쭉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들어보세요. 100% 벌꿀이라고 해서 1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식품 회사가 이 식약처 조사를 해보니까 예. 꿀도 아니고 그냥 시럽. 우리 이제 커피숍 가면은 왜 시럽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 시럽 이 시럽 짜주는 넣는 거 이거. 그걸 섞어가지고 너무하네요. 파는데 뭐 마케팅은 대단한 것 같아요. 1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이었는지 사진 한번 볼까요? 있어요? 예, 사진 보실까요?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인데 식약처에 따르면 이제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 이게 우리가 시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꿀 제품을 만들어서 한 충남에 공주에 있는 A농산 대표 이모 씨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식품위생법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거 그냥 꿀 막 같아요. 사도 네. 꿀 같고 색깔도 좀 잘 나고 근데 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건 죄질이 나쁘다고 본 거죠. 아우 너무 나쁘죠. 일단 수사기관 결과를 좀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팔았는데 일단 벌꿀을 사긴 샀어요. 예. 근데 거기에 시럽을 무르 탄 거고 아. 이게 이제 식약처에 따르면 벌꿀을 56톤 샀어요. 많이 샀는데 여기에다가 액상과당을 섞어가지고 227톤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배를 지금 희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보면은 벌꿀이 원래 킬로그램당 한 6,000원에서 9,000원 한대요. 아. 근데 액상과당은 킬로그램당 500에서 600원. 그러니까 한 몇 10분의 배예요? 1 수준입니다. 10분의 1 아, 10배.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남는 네. 남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천연 벌꿀처럼 팔았다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제 벌꿀에다가는 다른 첨가물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무게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약처가 또 조사하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이 이모 씨라는 대표가 있기 전에도 이 업체가 가짜 벌꿀 만들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전과가 있네요. 네, 그 식약처가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 또 식품 위생에 관련된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몇 번이에요? 1339. 1339. 의심이 되면 요걸로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1339번으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꿀 드시다가 요거 좀 약간 좀 약한데? 뭐 이러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그거를 되죠. 아마 일반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14억 원어치 팔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게다가 이제 몸에 좋다고 넣으면 막 요리에 넣고 하면 요리를 맛보는 거지 사실 뭐 꿀을 그쵸. 이렇게 입에다가 넣는 경우 많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이게 당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미래셋님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럼 그렇죠. 제일 기분 나빠요. 게다가 사람 이거는 몸에 아이들도 들어가는 먹고 건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먹는 거는 하여튼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국은 다 사형이에요. 자, 계속 오디오 출연을 하고 계신데 네, 얼른 또 모셔야죠. 비디오로 네. 모셔야겠습니다. 8초 후에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뉴페이스 근데 환영합니다. 네, 근데 쓰리샷을 보자마자 아까 그 댓글이 또 떠올랐어요. 이거는 코디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코디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의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예. 이렇게 저희- 구성상의 어떤 제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예. 진장군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대부분 이런 걸 또 좋은데요? 칙칙하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칙칙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듬직하다. 듬직하다. 네. 코디의- 꽉 찬다. 코디의 문제냐 쓰리샷이 인물의 꽉 찬다. 문제냐. 아니 꽉 찬다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근데 뭐랄까 톤이 톤 근데 자체가 총장님 오시고 약간 좀 우리가 꽉 찬 느낌은 있어요. 있죠, 좋은 있죠. 의미로. 네, 좋은 의미로.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네. 그러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 국민의힘 쪽에서 예.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말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너 룰도 어떻게 정하냐 말하면서 친윤계 비윤계 이제 친경전 불타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 레이스가 좀 과열되는 양상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뭐 완전 진흙탕 싸움이라고 봐야 진흙탕 되겠죠. 싸움. 과연 누가 네. 이 진흙탕 싸움 단세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네. 룰의 전쟁에 따라서 뭐 사실상 결정이 날 텐데 예. 일단
이런 가운데도 전당대회 날짜가 사실상 윤곽에 잡혔어요. 네, 자막에 네, 나오고 3월 있죠. 8일 또는 이제 3월 10일 아.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력한데 8일은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10일은 금요일이고 예. 장소는 잠실 체조 경기장 또는 일산 킨텍스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예, 넓은 데네요. 선관위원장은 좀 명망 있는 원로가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네. 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네. 그리고 신경식 전 헌정회장 이 세 분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 아주 올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기현, 장제호는 지금 뭐 김장연대 예, 굉장히 아 그게 예, 그 가시화 연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3박 4일로 네. TK 공략 나서고 전국을 있고요. 다니더라고요. 나경원 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연대는 없다. 아. 라면서 독자 행보 띄우기에 나섰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 1위 유승민 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면서 존재감을 아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은 룰이 결정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룰에 따라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막 싸움이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이제 재밌는 게 네. 축구 경기 비유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꼴대. 자 골대로 옮기냐 맞아. 골대로 예. 옮기면 어떡하냐. 또 예. 피파 연맹 얘기도 했어요. 피파 연맹이 바로 월드컵 하는데 2달 전에 규칙 바꾸냐. 또 심지어 이제 승부 조작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들은 선수가 뭐 그렇게 규칙 가지고 불만이 많아.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약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있고. 거죠. 또 이제 친윤계에서는 반장 선거론 가지고 또 대응 나서고 있어요. 야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3반 애들이 투표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시론 가지고 다 썼어요. 그 또 1등 5등 야, 뭐 1등, 2등, 3등 다 떨어뜨리고 5등 대학 보낼래?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은 사실 네. 아까 룰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당원 100%로 했으면 사실은 그 친윤계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는 다른 얘기도 없지만 있더라고요. 일단 유리한 거는 네. 맞아요. 네, 네, 결과는 네. 모르지만 그럼 지금 약간 좀 누가 좀 유력하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나요? 어떠세요, 윤곽이? 일단 누가 최종적으로 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누가 불리한 거는 확실해요. 왜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인 1위를 나누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 뭐 대략 2위 뭐 나경원 안철수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당원 반면에 100%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면은 순위가 바뀌어요. 나경원 안철수 이 두 사람이 1등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3등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 인지도 있고 인기 높은 사람하고 당원들한테 인기 높은 사람 다른 건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아까 진흙탕 싸움 얘기하셨는데 이제 현직 장관들까지 막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권영세,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있고요. 이른바 이제 차출론인데 네. 그러면 이 차출론이 왜 거론되느냐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사람, 내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네.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총선 공천권 2024년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내 사람을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시켜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차기 대권 후계자를 점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윤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되면은 내가 개혁 공천하겠다. 목을 다 자르겠다라고 예, 사실상 예, 공언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목 안 달아나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네, 자신들이 세운 친윤 후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장관설도 나왔다가 그건 이제 쑥 들어갔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차출설이 나오느냐? 예,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안철수. 지금 당권 제가- 주자 중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 대표를 넘어서 대권을 지금 나가려고 하는 대선 주자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당권을 잡는다. 네. 그럼 자기 사람을 공천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당신은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동훈이야 라고 한다면 당장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당정 갈등이 안철수 있을 만약에 수 당대표가 된다면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생기지 않으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네. 확실히 내 사람을 심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라고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나경원 네. 또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나경원은 아무래도 흉금을 털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네.
고령화 그 대책위원장. 위원회 거기 위원장, 네. 부위원장을 시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기후대사 시켰잖아요. 이 얘기는 이 자리로 만족해. 라는 일종의 이제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리는 줄 테니까 그렇죠. 여기 계속 그거에 만족하고 이쪽으로 해라. 넘어오지 마라. 네. 라는 사인이 아니고 이게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저희 뉴스회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내가 밀리는 건 맞는데 당원 선거랑 지지층을 통한 여론조사랑 다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자, 또 20만에서 지금 당원이 80만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사람도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친윤이 유리하다, 뭐 유승민이 불리하다 이게 말이 되게 많아서 아니, 더 헷갈려지더라고요. 유승민은 네. 불리한 거는 틀림없어요. 아, 아까 그렇죠. 말한 대로 네. 합쳐서 7대3으로 하면은 가장 유력한 유력하죠. 거죠. 예. 근데 자신이 유리한 룰을 빼버렸기 때문에 민심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 2위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1, 2위 중에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가느냐? 거기까지는 이제 진출하느냐. 그렇죠. 결선 투표까지만 두 가면 번째, 네. 아니요 결선 투표 가서 이길 수 있느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 가서도 거기까지만 가도 이기기는 선전한 좀 거라고 볼 수 있죠. 쉽진 예. 않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20만이 한 80만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늘은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2030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예.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결국 표를 까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빠진 사람이 김기현 당권 주자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럼 왜 그분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느냐? 그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전력이 좀 밀려요. 지지율이 좀 낮아요. 네. 예. 특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게 높지 않나요? 유승민 지금 전 의원한테 밀리거든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네, 친윤 쉽지 그리고 또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필승 카드 뽑아야 되는데 지금 100% 당신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배 교수님이랑 네. 몇 주 전에 막 8대2, 9대1 얘기 나올 때 네. 10대 0, 아니 설마 10대 0까지 그렇게 갈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죠. 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일주일 얘기했어요. 안에 네. 10대 1이 됐고 지금 뭐 금요일 전국이 의결만 확실하게 끝나면 내 사람을 거의 걱정이 박으려면 된다고 하니까. 당에다 위치시키려면 룰도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100% 룰 같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장관 차출설 얘기하면 장관 현직 장관이 나오려면 일단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고 그럼 그렇죠. 자연스럽게 개각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언제쯤 그러면 개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일단 얘기했죠. 개각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만약에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차출하려면은 전당대회가 3월 아까 8일, 10일 나왔으니까 네. 그 전에 개각이 있어야 되겠죠. 석 달도 안 그래서 남았죠. 개각 시기는 지금 내년 설 지나가지고 설 지나서. 1월 중후반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각 부처 지금 현재 신년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업무 보고 진행 중인데 잠깐 날리면 업무 보고 제대로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두 번째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예.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교 일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럼 또 그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월 중후반이 유력한데 만약에 이제 1월 중후반에 된다면 역대 정권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MB 정부인데요. 광우병 사태로 뭐 거의 지지율이 20%가 떨어지니까 출범 5개월 만에 했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10개월 만에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첫 개각이 1년 4개월 만에 1년 있었습니다. 4개월. 예. 아니 근데 이 대상도 이런 예, 게 예. 얼만큼 좀 할지 이런 것도 예. 되게 좀 그러니까요. 관심사잖아요. 지금 변수가 많고 문체부, 산업부 세네 곳 대상이라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체부 박복윤 장관, 예. 그리고 또 산업자원부 이창영 장관, 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이희영 장관, 이 세 사람은 교체 가능성이 높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예. 업무 평가를 했는데 업무 평가 실제 굉장히 안 좋대요. 안 좋았다. 다만 이희영 이분은 여성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성 장관 비율 때문에 혹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제가 볼 때 차출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차출되면 아무래도 장관 공백이 많은 그렇죠. 부서가 생기니까 예. 아닐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최대 관심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지금 뭐 전망하기는 아무래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라는 것은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인사 스타일이 내 사람은 끝까지 챙긴다. 그리고 절대 나는 야권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실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교체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죠. 되거든요. 예. 그럼 사람이 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자리를 지킬 항상 가능성이 거기서 높다. 이제 낙마하거나 하면 또 공백이 또 길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약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특사 관련해서 네, 이게 또 특사.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이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뭐 나는 거부하겠다 가석방을, 그러니까 뭐 반대편에서 무슨 정치 뭐 이렇게 그래서 독립운동하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면서 누가 준다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근데 MB 사면에 대한 뭐 이론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MB 사면에 대해서 이론이 많죠. 맞습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이론이 없겠죠. 국민 반대 여론은 여론이 한 굉장히 과반이더라고요. 부정적이죠.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요, 엠브레인 퍼블릭 등 보니까 반대가 53, 네, 53. 찬성이 39.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은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는 뭐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MB 본인이 형 집행정지가 지금 이번에 28일 0시로 끝납니다. 예. 그러면 석 달이니까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완전 배수진 치는 거예요. 나 해주라. 또 하나는 사전에 좀 언질이 있었지 않나 라는 그런 전망. 좀만 기다려 또 보세요. 하나는 그런 언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생일 축하차 방문했어요. 그래서 케이크가 딱 가져가고 그리고 또 뭐 화분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건강 잘 챙기십시오라는 이제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하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진복 정부수석 관리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신분이 전직 대통령 예우 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 죄수 신분이에요. 아직 사면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안 될 정도로 다 그런 자격을 박탈한 사람인데 이런 게 맞는지 그래서 일종의 사면 수승밖에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 정서입니다. 자, 사면을 왜 합니까? 이른바 명분은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국민 정서와 어긋난 사면을 했을 경우에 국민 통합이 역풍을 되겠습니까? 불시는 거죠. 국민 갈등이 되겠습니까? 국민 갈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는데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죠. 예. 그래서 국민 정서 무시하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좀 후폭풍이 우려가 됩니다. 예. 네, 그런 후폭풍에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러면은 뭐 감옥에서 그러면 2-30년 사는 거냐 그런 걸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MB 사면에 대한 약간 가능성을 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 여론은 반대가 지금 굉장히 우세하면서 또 이 고민이 좀 깊어지는 섣불리 이제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 만약 했다가 또 역풍이 또 부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반대 여론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3% 이제 과반이긴 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 때 대선 후보 시절에도 사면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네.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봐도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데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건 김경수 전 지사예요. 음. 김 전 지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궁금 포인트가 좀 다르군요. 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하려고 할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건. 근데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왜냐 후보 시절부터 얘기 나왔고 8.15 때도 사면한다 자, 하다가 그러면 제가 직전에 얘기를 시소가 할게요. 됐기 첫 번째. 때문에. 권력자의 오만함.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빠빠빠. 그거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MB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김은혜 수석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뭐 시민사회 수석 강승기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본인이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난번에 본인이 총장 때 검찰총장 때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높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쿨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자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상당히 엇갈려요. 왜냐 본인이 지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용산 대통령 시절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렇죠.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그런데 상당히 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 워낙 독특하니까 제가 전화해보고 알아가지고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오면 저희도 꼭 연락을 주시면 네, 지금 좀 감사하겠습니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화 가능하면 지금 한번 하시죠. 시간이 윤석열 시간이. 대통령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뒤에 좀 데스크도 밀어야 되나 이거? 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좀 알아보면 이거는 약간 뭐 그 현 정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신구 정권 간의 갈등. 네. 감사원이 이제 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전반 예. 감사하면서 이 갈등이 좀 커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감사원이 마치 검찰의 수사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 감사 딱 착수하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 의뢰하면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미 감사원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 기소돼 가지고 재판 받고 있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네. 그리고 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뭐 구속됐다 풀려났고 네. 김웅희 해경청장 같은 경우도 구속됐다 풀려났는데 지금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는 뭐 집값 소득 그리고 또 고용 지표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를 착수했어요. 네. 이미 이제 포렌식 조사까지 해가지고 상당 부분 감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쪽에 워딩이 뭐 증거를 확보했다 뭐 이런 워딩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좀 금기시돼 있던 약간 영역을 건드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감사원이 나서서 전 정부의 어떤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전방위 감사에 착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구 갈등, 신구 권력의 갈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골이 훨씬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뭐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금기 시대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안 맞고 다만 정치적인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감사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거의 전 정권의 전 영역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 현 정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대통령실의 뭐 비의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감사를 안 하니까 네. 이거는 정치적인 감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지금 황수경, 강신욱 두 전 통계청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 마쳤고요. 예. 앞으로 홍장표 경제수석 경제수요. 그리고 황덕순 일자리 수석 그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예,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뭐 원전 관련해서 또 환경부 장관은 이미 또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있는 뭐 고위직은 다 감사원 감사받고 다 지금 수사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우려가 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 감사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또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말씀을 또 듣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치 수사를 통해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규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8초 후에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네, 2분여 정도 2분 남았네요. 8초, 충분합니다. 네, 네, 한번 소식 빠르게 한번 갈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제 눈이 계속 와가지고 네. 걱정들이 많았는데 퇴근길이 아주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괜찮다고는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예, 예. 어쨌든 비상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내일도 한파가 온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소식들이 내일 좀 엄청 춥다는데요. 네, 이게 또 예. 미처 녹지 못한 눈이 또 한파랑 만나면 또 빙판길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죠. 이게 또 큰 문제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제 오늘 있었던 어떤 폭설, 예. 그 다음에 내일 기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소식을 또 하나 있는데, 경제 소식. 네, 오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어요. 2023년도. 근데 우울한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 방향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예. 1.6%. 아이고. 그래서 1%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 초라한 전망. 이 전망은 사실은 높게 잡았다가 낮추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1.6% 시작한다는 거는 내년에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네. 걱정이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지 고용 음. 부분인지 어떤지를 저희가 뉴스데스크에 준비했고요. 예. 오늘 12구 참사의 여야 합동 첫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만하게 진행은 잘 안 됐고요. 왜 안 됐는지 게다가 참사 당일 날에는
또 어떤 현장 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단독 보도도 저희가 그렇군요.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꼭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이제 기무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조직이 청와대는 보수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문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거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요 뉴스로 다루고요. 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해서 이 400만 명의 인파가 퍼레이드에 운집을 했는데 100만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400만이었군요. 400만이다. 근데 이게 와.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또 이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영상 잠깐 봤는데 너무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위험해 네. 보이더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